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명예들과 함께하는 TV 왕진에서 대장암과 장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암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이 아닐까. 그렇게들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네. 이 면역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챙겨야 한다고요. 네, 인체 면역 세포의 네. 70%가 이곳에 존재하고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딜까? 네. TV 왕진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대장암과 장 건강. 장이 튼튼해야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장 관리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과 장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장이 편안해야지 인생이 편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나오신 두 분은 평소에 장이 편안하신지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 제 주변에 보면은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떼어내신 분들도 많이 봤고 맞아요. 또 대장암이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김태심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았거든요. 오,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은 낫지는 완치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약 먹으면서 식단 조절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프고 나니까 장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구나. 장 중요성을 아주 그냥 뭐 절실히 느끼셨네요. 네, 사실 이 멀쩡할 땐 또 잘 모르는 게 건강의 소중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허참 선배님도 이 대장 쪽이 안 그럼. 좋다는 얘기를 좀 그러세요?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 했는데 선종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선종도 자라가지고 제법 길이도 크고 뭐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간으로 전이될 뻔한 걸 탁 잘라버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요. 레이저로 탁 도려내버려. 그래요. 아유. 뭐 그 뒤로도 한 3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종도 한 2개씩 또 떼내고.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검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깨달았어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선배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관철 선생님, 먼저 이 대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대장은 우리 소화기관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장기인데요. 보통 그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그러죠. 소장 끝에서부터 우리 항문까지 연결된 기다란 관으로 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대장은 우리가 맹관이라고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맹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 대장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가 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변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우리 식도, 위,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을 소화를 하고 흡수한 다음에 우리 대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넘어오는 대장의 음식물의 양이 보통 한 1.5리터 정도 되고요. 장을 거치면서 우리 대변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장내 세균, 우리 유익균이라고 하는 우리 대장균, 우리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유산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균들이
우리 대장에 있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용한 지방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지방산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귀중한 영양분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변으로 만들어지고 그 변이 결국 이제 직장을 통하고 항문을 통해서 변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대장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소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변기원 선생님, 소장은 우리 몸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관이 이제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는데 위는 흔히 이제 위내시경을 하고 대장은 대장 내시경을 하지만 소장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가늘고 꾸불꾸불하고 길이가 7m나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길다. 그래서 소장의 건강을 놓치는 수가 많은데요. 네. 소장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은 5시간 머물고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양소를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벽에만 육모가 있는데 이 육모를 일자로 펼치면 학교 테니스장 2배 정도의 면적이 되죠. 그렇게 네네. 그래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져 있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를 해서 이걸 육모라고 그러거든요. 네. 육모와 육모 사이에 있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양 풍부한 피가 온몸을 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전적으로 우유에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러고요. 밀가루에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글루텐불내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사람이 우유 밀가루를 먹게 되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장벽을 이렇게 느슨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는장 증후군, 장누수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장누수를 통해서 우유의 카제인이나 글루텐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염증이 장으로 가게 되면 과민성 대장증이라는 장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더 염증이 진행이 되면 면역이 깨지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은 어렸을 때 생기는 것이 비염, 아토피, 생리통이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점점 많아지겠죠. 갑상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박성 낭창 하다가 결국은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무선병이 오기 때문에 소장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보통 왜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기현 선생님, 장하고 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장에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의 5배가 많은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물망처럼 펴져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로토닌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뇌에서 장으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장에서 뇌로도 쌍방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불리는 질환 중에 제2위를 차지하는 것이 파킨슨 질병인데요. 이것은 장의 염증이 진행이 되어 뇌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자폐 스펙트럼 질환도 장의 환경을 개선했을 때 호전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이 좋지 않게 되면 결국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이 올 수 있게 되고 장 트러블이 오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파킨슨 병이 장에서 시작이 돼요? 네, 장과 뇌는 미주신경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염증이 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야, 아니 장하고 뇌하고 길이가 워낙 이게 이제 길어서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네요. 야, 이건 진짜 놀랍네. 네. 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장이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관철 선생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제 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다 보면 과민성 장질환으로 이제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대장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부터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과민성 장증후군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 소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점막이나 다른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염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사나 변비가 자주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상 소견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복통 그리고 설사, 변비가 계속 반복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호전됐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질환이고요. 보통은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오게 되면 배변 활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불어서 항문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사라든지 변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항문에 힘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근육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혈관이 모여서 생기는 치질, 우리 치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치질도 발생하게 되고 딱딱한 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변을 보다가 항문 피부가 찢어지는 치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참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난감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병계 선생님이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말 뜻대로 풀이를 한다면 과민성, 예민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과 기능 저하로 볼 수 있는데요. 장에는 약 100조 마리 이상의 균이 살고 있는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소장을 표리 관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에는 크게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인데요. 이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죠. 네. 몸이 아픈 문제,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다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학적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정신적 스트레스는 뭐 사실 본인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화학적 스트레스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의 총량에서 화학적 스트레스를 줄였을 때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대장 관련 질환하면은 대장암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1위는 정말 점이 이건 1등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관철 선생님,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통 좀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기 검진 통해서 미리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거의 없이 서서히 생겨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질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보통은 그 생긴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크게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우측 대장과 좌측 대장을 우리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측 대장 같은 경우에는 좌측 대장에 비해서는 조금 넓고 그리고 좀 음식물이 아무래도 조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 소화장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통은 전반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혈변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들은 우리 대장암이 우리 발전하게 되면 암 자체가 워낙 빨리 자라고 빨리 죽는 세포이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그 암 조직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혈변을 제일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측 대장에 있는 우리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변이 나오게 되면 장을 거쳐가면서 그 혈액 성분들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측 대장에 있는 암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혈변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하게 저희들이 좀 표현하기를 우리 춘장 색깔, 네, 우리 짜장면집 가면 우리 춘장 색깔처럼 약간 찐득하면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면 우측을 좀 의심해 보게 되고요. 우리 좌측 대장은 그 반대로 좀 실혈량들이 바로 항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검붉게 붉은색이 좀 도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보통 좌측 대장이 대변을 만들어내서 저장해내고 보내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대장이 안에 있는 변이 정체돼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것들은 갑작스럽게 변이 안 나온다, 변비가 심해진다. 좀 심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방광을 눌러서 배뇨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요즘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어서 그냥 떼냈어, 제거해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관철 선생님, 대장 용종을 그대로 두면은 뭐 모든 용종이 다 대장암이 되나요? 용종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도 용종을 굉장히 신경 써서 제거를 하는데요. 모든 용종이 다 암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암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선종을 잘 찾아서 제거만 잘 해주면 실제로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선종이라는 용종은 우리 음식물의 계속적인 나쁜 물질로 자극받았던 대장 점막이 돌연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이제 그 용종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더 방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커지면서 정말 이제 암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암으로 바뀌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50대 이상 남녀 내시경을 해보면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이 이런 용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종을 우리가 제거를 잘 해주면 우리 암이 예방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것들을 연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규모로 연구를 해보니까 선종만 잘 제거해 주니까 한 90% 이상 우리 대장암 예방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우리 대장 내시경을 좀 안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 계기로 좀 다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